예, 분당 상가 화재와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7시 16분에 초진이 됐습니다.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구조 인원은 약 40명이고 자력 대피는 약 5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고립 인원을 파악하고 인명 구조 중이라고 소방당국이 전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요. 지금 1층에서 불이 났다라는 신고가 처음 먼저 들어왔고요. 119 신고가 들어온 것이 이 복합 건물 1층에 있는 주방, 식당에 있는 주방에서 불이 났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17시 16분에 초진에 들어가서 대응 1단계로 됐다가 2단계부터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1단계로 조금은 하향된 상황입니다. 지금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1단계로 하향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40명 정도가 구조돼 있고 5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상황인데 문제는 지하에 고립 인원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 인원을 파악하고 있고 많은 소방 인원들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 야탑동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를 하다가 현재 5시 16분에 초진이 완료돼서 대응 1단계로 현재는 하향이 된 상태입니다. 인명 피해는 확인 중이고요. 현재까지 구조 인원은 약 40명, 자력 대피는 약 5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하층에 고립 인원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인명 구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오후 4시 37분이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좀 큰 복합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고요. 불이 난 곳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로 들어온 지금 제보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건물을 좀 에워싸고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해서 4시 43분 대응 2단계로 발령했다가 일단 첫 번째 불이 좀 잡혔습니다. 17시 16분 초진이 되면서 대응 1단계로 하향을 한 상태인데 이 건물 안에는 병원, 식당,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건물입니다. 또 40여 명은 구조가 됐고 5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를 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지하에는 인원이 좀 고립돼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인명 구조를 위해서 소방당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상당히 큰 건물에서 난 불인 것 같은데 지금 초진이 됐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일단은 계속 정보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데 그 5시 16분에 지금 그 초진이 완료가 됐고 직후에 대응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는 것은 현장 소방대의 긴박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명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위험성이 많이 해소가 됐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전해지는 와중에 그 지하 5층 깊이 그 건축물에서 또 그 지상에 주차장도 있고 복합 용도라는 거는 건축법적인 게 아니고 소방법적으로 용도인데 여러 가지 용도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뭐 식당도 있고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판매도 있고 하게 되면 그 점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순식간에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서 이게 자칫 또 더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모든 구조가 마무리된 건 아니라서. 네. 네,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워낙에 많은 인원들이 있는 건물이라 더 큰 피해가 없기를 하는 우려되는 마음입니다. 예, 일단 1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건물 1층에서 불이 나면 좀 많은 인원들 대피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해당 건물도 피난층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방에서 1층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피난층이라고 쓰는 거는 건물에서 피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층이 1층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2층 지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경사진 곳에도 건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당 건물은 이제 그 야탐역 근처에 도심지에 있는 데니까 1층 전체가 피난층인데 피난층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나머지 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층을 통해야 지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의 이제 그 뭐 피난 경로가 있지만 제일 위험한 층이 사실은 그렇게
피난하는 사람들을 고립되게 만드는 피난층의 화재가 위험하게 됩니다. 네. 예. 현재까지 만약 피난층이 제일 위험하다고 할 때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건축물에서 5층 이상 정도의 규모만 되면 피난층으로 정상적인 계단으로 피난을 못할 때 10층까지는 또 피난기구를 둬요. 대표적으로 완강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립된 장소가 있으면 완강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난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 중에 취약점이 뭐냐면 지하 구조죠. 지하 구조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네. 해당 건물은 지금 지하 5층으로 전해지니까 그 계단을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해서 재현 설비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계단 쪽으로 연기가 들어갈 수가 없게 기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요.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는 계단 쪽으로 연기가 유입이 안 되도록 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계단이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 통로가 됩니다. 예, 이 건물 안에는 병원과 식당, 은행 등이 입점해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현재까지 네. 구조 인원은 약 40명이고 50명이 스스로 대피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이 지하 고립 인원을 파악하고 인명 구조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 지하에 있는 인원들을 구조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일단 현 상황에서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응 2단계에서 1단계에서 하향이 상당히 현장 소방대가 좀 위험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로 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들이 1단계는 시군구 단위 지역 소방서, 그리고 3단계가 되면은 시도 단위를 뛰어넘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하 같은 경우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지상으로 아무리 많은 소방대가 온다고 해도 그 소방력이 지하로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많다고 해서 그만큼 안전이 배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하 공간의 밀폐성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1층이니까 화재가 1층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아직까지 뭐 정보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하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구조가 완료가 되었거나 최소한 지상의 화재가 지하로 이렇게 확산되고 연기가 이렇게 위험성이 퍼지지 않은 상태는 확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 분당 야탑동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보니까 한 올해로 2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안에 이제 스프링클러나 기본적인 소방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해당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20년 정도가 된 건물이면 스프링클러 지금 최근에는 6층 이상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최근은 아니고 수년 됐는데, 그 이전에 11층, 16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설치했을 수도 있지만 자칫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지하 5층이기 때문에 계단실에 재현 설비는 갖춰져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화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지하의 공간만 생각한다면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불을 끈다기보다 1층에서의 계단이나 다른 공간을 통한 연기 확산이 제일 위험 요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이제 해소가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지하 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하 용도가 주차장이면 이 거실 재현 설비가 제외가 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니까 덜 위험하다는 법규의 개념이 있었고 최근엔 주차장이 워낙에 대형화 복잡화되니까 주차장 위험성이 계속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일입니다.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연기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응급 대비를 좀 해야 됩니까? 네. 연기가 농연 상태로 꽉 찬 상태가 되면 연기를 한 모금 마신다는 거는 물속에 빠져서 물을 마시는 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꼭 공간을 피해서 하여야 하는데 이게 지상 공간 같은 경우는 외기라도 접할 수가 있는데 지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하 공간의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다란적인 요령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기계적이나 설비적으로 소방시설적으로 재현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추면 몰라도 이 연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공간이나 상황이나 시간적 특성이 다 달라지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연기가 매우 농연인 상태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 네.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난 건물 지하 1층에서 5층에는 주차장과 운동시설, 음식점 등이 있고요. 지상 1층에서 8층에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원, 소매점 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지하에 고립된 인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인명 구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소방당국 관계자가 옥상에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옥상에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대피를 옥상으로 했다고 봐야 됩니까? 옥상에 일단 사람들이 대피를 했으면 현재 그 초진 직전에 외관 상황을 보면 화재가 외벽을 타고 많이 그을음도 있고 내부로도 상당히 확산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화재보다 위험한 거는 불이 안 퍼진 상태에 연기가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단으로 연기가 차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의 5배 이상의 속도로 연기가 퍼집니다. 10배 가까이 속도로. 그러니까 옥상에 대피하신 분들은 화재가 지금 초진이 일단 됐고 초진이 되었고 화재는 일단 꺼진 상태인데 그 내부의 상태에 따라서 화재 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소방대가 출동하시고 진압을 상당히 완료한 상태니까 네. 소방대의 유도하에 그렇게 이동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유독가스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났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올라갈 때 유독가스를 막기 위해서 좀 응급으로 뭐 입주위에 물에 적신 수건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그 연기가 있는 상황에선 두 가지. 시야를 가려서 방향을 못 잡게 되고, 그 다음에 흡입했을 때, 아까처럼 독성, 그리고 그 자체가 행동을 멈추게 되는 피난 저해 상황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 연기를 최대한 적게 마시기 위해서, 옷깃을 덮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물에 적셔가지고, 그 필터링 된 연기를 마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화재 진압이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는 연기가 어느 공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상에 계신 분들이 화재가 매우 번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피난을 하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피난이나 대피 같은 게 좀 잘못된 방향이나 섣부른 판단 때문에 또 인명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외기에 계시고 화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소방대의 안내나 지도가 있을 때까지는 그 안내를 따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상가화재와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관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